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를 돌아보면 혹시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전화기를 들면 자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고, 오랜 친구를 만나면 요즘 세상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이 입 밖으로 쏟아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또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요. 얼마 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친구 만나면 할 얘기가 뭐 있나? 건강 얘기, 자식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이 많아진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랑과 너무 많은 걱정이 말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주들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세상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우리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마음속에 쌓인 걱정은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 밖으로 나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앉아 있으면 어느새 대화는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누구네 자식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다는 얘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은 자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좋은 뜻으로 한 조언인데 손주는 내내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으로는 너를 위해서인데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답답하고 그 답답함은 또 다음날 말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산중에서 지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말이 적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호수가 고요해야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이 마음이 고요해야 말도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서일까요? 옳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충고해주면 손주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 뒤에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두려움, 나이 들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말해주는 건데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셨나요? 그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했어요. 빨리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만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산사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은 꼭 해야 해, 이건 중요한 가르침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 말들, 그 대부분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새의 지저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요. 저는 긴 설법을 하는 대신 그저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답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을 내려놓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조언이 아닌 이해로, 가르침이 아닌 함께 있음으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할 말도 많았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냈고, 자녀를 키웠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더 이상 말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독일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묵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말없이도 어떻게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마음의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불안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산사에서 지내며 가장 놀라웠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에서는 수많은 조언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게, 저렇게 생각해보게.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대신 차를 따라주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 제 말을 진짜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한 존재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 옆에 그저 있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경험 말입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무 조언 없이 함께 걸어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조언하고 가르치고 걱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손주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무리하면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라며 끼어듭니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조언을 해야 할 것 같고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은 마치 무능력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손주가, 친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일찍 자야 한다는 것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너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인다는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보다는 존재로 전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손주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것저것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 손주는 할아버지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건데 왜 날 피하는 걸까? 나는 손주에게 쓸모없는 할아버지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손주를 만나실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손주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꾹 참으시고요. 몇 달 뒤 그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손주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면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로 전하려 합니다. 사랑도 말로, 걱정도 말로, 조언도 말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듣고, 사회에서도 듣고, 집에 와서까지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면 숨 쉴 곳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너를 믿는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힘들면 언제든 이 곁으로 오렴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보다 존재로 전해집니다. 자녀가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것, 손주가 실수해도 지적 대신 괜찮아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 대신 내가 옆에 있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와 손주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산사에서 수많은 나무를 보며 배웠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뜨거운 여름날 그늘을 만들어주고 지친 여행자에게 쉴 곳을 내어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거기 있어줍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그저 묵묵히 서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로 위로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존재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손주가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옆에서 조심해, 위험해, 그러면 안 돼를 외치는 대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며 손을 잡아주는 것. 친구가 걱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의 조언은 잊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줬던 그 시간, 그 편안함은 평생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인생의 무게감입니다. 그 무게감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여유, 그 모든 것이 말없이도 자녀와 손주에게 전달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를 채워 넣으십시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가만히 내민 손. 이것들이 어떤 조언보다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줄였을 때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실제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존재로 함께 있어주는 것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참으려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손주가 실수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지켜보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조언을 안 하려니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상대방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그 빈자리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워집니다. 전에는 우리말에 가려 들리지 않았던 자녀의 진짜 속마음, 손주의 솔직한 고민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음식은 저렇게 해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늘 네 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꾹 참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되 말은 아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아이 문제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며느리가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묵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억지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언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내가 너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한다. 내 선택을 믿는다. 내 판단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들을 아이 취급합니다. 30, 40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볼 때는 말이야, 아빠 말 좀 들어봐라며 가르치려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날 어린애로 보는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40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내 경험으로 볼 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지만 진행 과정을 아버지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난 아들이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날 피하는 걸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건가?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들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들어봤지요. 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였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진짜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까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들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맛있는 간식, 물론 그것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으면 편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느낌이 있는 손주는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로 기억됩니다.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날 잔소리만 해라는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어른이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 보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잔소리와 조언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과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말이 멈춰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진짜 사랑이 통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한 번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계속 말로 관계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관계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 여러분이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주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요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가 할머니,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순간, 친구가 너한테만 이 얘기하는 거야 라며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드는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바로 말을 줄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존재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노년의 진짜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줄이고 존재로 함께하고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줄이면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거 아닐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우리 존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한 산처럼 말없이도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말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배웠습니다.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는 말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으로 하는 말 대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기입니다. 저는 산사에서 많은 노스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씀이 적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셔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요즘은 법문도 거의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가르치려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네. 진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설법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증명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침착함,
손주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지키는 평온함. 이것들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손주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손주 옆에 앉아서 뜨개질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주가 옆에 와서 숙제를 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둘 다 좋더라고요. 가끔 손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어요.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가만히 내민 손. 이런 것들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조용한 존재는 그 자체로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경쟁하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조언이나 질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쉴 곳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곳, 판단받지 않는 곳,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여러분이 바로 그런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말의 쉼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대화 중에 잠깐 멈추는 것,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눌러두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잠시 침묵하는 것. 이런 작은 쉼표들이 관계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랑이 자랍니다. 빽빽하게 말로 채워진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적당한 여백이 있는 관계는 편안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친밀감이 싹 틉니다. 저는 자주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노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말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부부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메시지입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주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에게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차 한 잔 나누며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고 가르치고 바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어주면 됩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있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 혼란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웃었던 날들, 울었던 밤들, 견뎌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미소 하나, 가만히 내미는 손길 하나, 이것들이 자녀와 손주의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늘 조용히 웃으셨지, 할아버지는 말씀은 적었지만 곁에 계시면 편안했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웠어. 이것이 바로 말을 줄인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은 잊혀지지만 존재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순간에 대신 손을 잡아 보십시오. 가르치고 싶을 때 대신 미소를 보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말을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삶은 더 깊고 향기롭게 기억될 것입니다. 고요히 있으십시오. 평화롭게 있으십시오. 사랑스럽게 있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